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돼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이 줌이 안 돼서 아직 못 들어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본 내용은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 Q&A 부분만 빼고 유튜브에 공개할 예정이어서요. 늦게 오신 분들은 그렇게 좀 내용 공유하시면 될 것 같고 해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북경 청어람 학원의 그 원장이고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서 뚜님쌤이라고 해서 찾아뵙는 장도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간담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의 진행은 잠시만요. 누가 들어오셨네. 네, 김양일님 들어오셨죠? 그죠? 네네. 제가 문자를 늦게 봐서. 오늘 순서의 진행은 일단 쿵카님이 절강대학교 4년 생활을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리는 시간 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뚜님 쌤이 얘기하는 절강대 입학에 대한 거, 그리고 마지막 시간은 Q&A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물어보는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시간은 제가 이제 작년에는 유료로 비용을 많이 받지는 않고 조금 받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쿵카님이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본인이 재능 기부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좀 우리 더 유익하게 한번 꾸며보자라고 해서 제가 오늘은 이제 소부제를 성공하는 절강대학교, 실패하는 절강대학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입학도 중요하지만 졸업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더 포인트를 뒀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제가 쿵카님 소개시켜 드리고 쿵카님 이야기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쿵카님 일주일인가 한 3, 4일 전에 쿵카님이랑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전까지는 이제 취업이 안 돼서 막 알바도 하고 이거저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입설명에 돼가지고 우리 뭐 좀 준비 좀 해야 되는데 연락드렸는데 마침 그날 또 항공회사 쪽에 취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취업된 거 축하드리면서 제가 국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국가님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네. 그럼 제가 먼저 PPT 제 걸 공유할까요? 네네네네네. 제 네. 거 화면 꺼야 되죠? 아니요, 제가 그냥 하면 됩니다. 네네네. 다 보이시나요? 네네, 저 보입니다. 네. 네, 그러면 먼저 선생님이 입시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전에 저는 절강대 이야기를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우선 저는 절강대학교를 올해 7월에 졸업한 17학번 방송학과 졸업생이자 절강대 한국유학생의 전 부회장을 맡았던 조혜영입니다. 블로그 닉네임은 쿵카로 활동을 했었고 이번에 운 좋게 선생님과 연이 닿아서 이번 설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제 간략한 프로필인데 이렇게 막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졸업생으로서 여러분들께 경험을 통한 조언을 드리러 온 거다 보니까 입시 관련 이야기보다는 별강대 진학 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위주로 키워드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간단한 절강대 소개를 하자면 절강대는 매년 9월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 항저우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절강대는 총 7개의 캠퍼스가 있는데 한국 대학교에 예를 들어서 막 연세대학교 원주캠, 홍익대 세종캠 뭐 이렇게 분교, 입결이 낮은 분교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각 캠퍼스에 전공 학원들이 흩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학원이라 하면은 한국 대학교의 단과대학처럼 전공을 크게 나눈 거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개 캠퍼스 중 이 설명회를 듣고 계시는 본과 준비생 여러분들은 99% 드진강 캠퍼스에서 생활을 하실 거고 수업도 대부분은 드진강에서 듣고 일부 전공 수업들만 가끔 다른 캠퍼스를 가서 수업을 듣기도 하는데 영어도 수업하시는 분들은 저기 멀리 있는 하이닝 캠퍼스로 가시기도 하고요. 네, 우선은 드진강에서 주로 생활을 한다는 점.
그리고 절강대는 각종 중국 대학교 순위에서 보통 3위에서 5위 정도 차지를 하는 최상위 명문 대학입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유학생들은 중국인들처럼 가오카오를 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따로 막 절강대는 유학생 시험 전형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절강대는 아직 입시라고 할 게 없이 단순히 서류 제출하고 일부 전공의 면접을 보고 바로 합격, 불합격이 나뉘는 비입시 대학들 중 가장 랭킹이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유학생 분들이 보통 선호를 많이 하시죠. 여기서 제가 필터링 없이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비입시 대학이기 때문에 솔직히 한국인 유학생들 수준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이따 선생님께서 절강대 2022학년도 모집 요강을 설명해 주실 때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겠지만 절강대가 아시다시피 좀 요즘 들어서 커트라인이 좀 올라온 편이에요. 제가 입학할 때는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유학생들이 잘하는 사람은 너무 잘하는데 못하는 사람은 너무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그만큼 자퇴나 휴학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원래 휴학을 하면은 보통 복학을 하잖아요. 근데 안 합니다. 그냥 그대로 절강대를 떠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8학번 이후로 입학 기준이 조금 올라오면서 전부 다 나아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한국인 유학생을 욕먹이는 소수의 표본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중국 유학을 결심을 하셨고 또 열심히 할 각오를 하셨으니까 이 설명회를 듣고 계시겠죠? 그럼 저는 이제 나중에 별강대 합격을 해서 학교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것들을 졸업생으로서 이렇게 성적 관리, 학사 경고, 인프라, 졸업, 취업 이렇게 키워드별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성적 관리인데요. 여러분 이제 대학들을 오시면 입학 전에 한국 대학교처럼 막 OT랑 세터도 하고 대강 총회, MT, 축제, 뭐 중간중간에 과팅도 하고 미팅도 하고 이런 각종 로망들이 있으시잖아요. 절강대에서는 그런 게 아예 없습니다. 정말 다들 공부를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하는 분위기라서 초반부터 마음가짐을 좀 달리 하셔야 합니다. 중국 대학교마다 성적을 주는 기준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우선 절강대만큼은 유학생이라서 점수를 더 잘 준다 이런 거는 아예 없어요. 유학생이니까 중국어를 좀 못해서 뭐 교수님이 이해해 주시는 그런 경우가 없고 중국인들과 같은 평가 기준으로 성적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퇴 공강, 자퇴 휴강, 출퇴 이런 거 들어보셨었나요? 제발 하지 마세요. 성적을 말아먹는 지름길입니다. 일단 성적 기준에 출결 점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가끔 있기는 한데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높지가 않고 그리고 대부분의 중국인 친구들은 이 출결 점수는 그냥 만점을 가져가기 때문에 있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원래 학생이 수업을 시간 맞춰서 오는 건 당연한 이치잖아요. 출석 점수 때문에 뭐 내가 과제를 좀 못해서 시험을 망쳐서 말아먹은 점수를 커버를 하실 거란 생각을 아예 하시면 안 돼요. 또 한국 대학교 학생들 말을 들어보면 이것도 목표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수기를 태우고 과제 좀 하고 시험 어느 정도 치면 뭐 B플에서 B 마이너스 나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니면 4점, 4.5점 만점에 3.5는 그냥 뭐 평범하게 다니는 정도다. 그래서 뭐 4점은 받아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절강대는 완전 다르다는 점. 절강대는 우선 학점이 5점 만점이고요. 이걸 중국어로 GDN, 그러니까 GPA 이렇게 말하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한국인 유학생 중에 총 GDN이 3점을 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5점 만점에 3.6에서 3.7 정도 받았었는데 저희과 한국인 중에 거의 제일 높은 수준이었고 4점대는 저희과 유학생 중에 아예 없었고 다른 과에 종종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 신의 손이라고 불리는 되게 뛰어나신 분들이셨어요. 그럼 대체 왜 이렇게 유학생들 학점이 안 좋냐? PPT를 보시면 지금 성적 환산 제도가 잘 나와 있어요. 맨 위에 백분율 표를 보시면 그 맨 위에 바이펀즈를 해서 195 여기 써 있는 이거 보시면 나중에 입학하고 학교 어플을 깔면 거기 성적표가 뜰 거예요. 그럼 이제 100점 만점에 내가 이 수업을 몇 점을 받았는지 뜹니다. 그리고 이제 100점부터 95점까지는 5점 만점에 5점, 94점부터 92점까지는 5점 만점에 4.8점 이렇게 GDN이 주어지는데 당연히 교수님들이 모든 학생들한테 잘 주지는 않겠죠. 보통은 중국인 친구들이 GDN이 4점대가 나오는 86점부터 100점까지를 쭉 가져가요.
그리고 그 밑에 3점, 2점, 1점의 점수를 유학생들이 가져갑니다. 물론 그 중에 잘하는 몇 명은 4점대를 받겠죠. 제가 PPT에 대외 한업과는 예외라고 적어놨는데 여기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대외 한업과를 지망하시는 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외 한업과는 일단 유학생만 있는 과이기 때문에 경쟁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치열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주는 성적 장학금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대외 한업과에서는 한 학번마다 한 명, 두 명 정도 가져가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장학금을 받으려면 GPA 5점 만점에 거의 4.8, 4.9 만점에 가까운 학점을 받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대외 한학과 말고 다른 전공을 좀 다르고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만점의 점수가 60점이 되지 않는다. 59점이다. 58점이다. 이러면 무조건 대수강입니다. 그 수업이 만약 졸업을 위해서 필수로 이수를 해야 하는 거라면 수업을 60점 이상 받아서 통과를 해야만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막 수강 신청을 잘못했다던가 안 들어도 되는데 친구 따라서 그냥 한번 넣었다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포기한다. 이거를 한국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드랍이라고 하죠. 한국은 이렇게 드랍 수강 포기를 해도 나중에 뭐 학점 삭제라든지 망친 걸 어떻게든 복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절강대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이 성적표에 남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만약에 드랍한 수업을 재수강을 해서 통과를 했다면 졸업하고 받는 그 최종 성적표에는 통과를 한 점수만 합해져서 총 학점이 나오는데 만약 재수강을 하지 않아서 그대로 있다면 60점 미만, 즉 GPA 빵점의 점수가 성적표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총 학점도 점수가 깎이게 되겠죠. 이 0점 때문에. 그래서 1학년 때 못 모르고 어려운 수업을 막 외우면 안 되고 괜히 막 수강 신청을 선배들이 막 엄청 많이 하라 할 거예요. 30학점 넘게. 근데 그걸 했다가 다 붙어버리면은 막 1점대, 2점대 점수가 나와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수업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수강 신청이 된 수업들은 이왕 된 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게 물고 늘어져야 성적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1학년 때는 누가 이런 거는 안 알려줘가지고 못 모르고 한 전공 수업을 이건 좀 아니다. 나중에 다시 들어야겠다 하고 드랍을 했어요. 당연히 빵점이 떴죠, 그거는. 그래서 1학년 1학기는 총 학점이 2점대가 나와버렸고 3학년 때 그 수업을 다시 재수강을 하고 그 2점대 성적을 다시 3점대 후반까지 올리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그럼 이제 다음 키워드는 학사 경고인데 첫 번째 키워드 아까 말씀드린 성적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학사 경고를 받겠죠. 학사 경고는 중국인이랑 유학생이랑 기준이 다른데 학생은 한 학기에 12학점 미만을 이수했을 때 한 번 학사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에 딱 12학점을 받았다 하면 학사 경고는 아닌 거고 11.5점을 받았다 그럼 학사 경고인 거예요. 여기서 당연히 이수를 했다는 거는 PPT에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수강 신청을 된 걸 듣기만 한 게 아니라 과제, 시험, 출결 이런 걸 다 합해서 60점을 넘어서 통과를 했을 때만 이수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한국인 유학생들이 학벌을 많이 받아요. 1학년 1학기는 특히 수강 신청도 처음이라 요령도 아직 없고 절강대로 온 게 첫 중국 생활이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중국어 듣기가 제대로 안 트인 상태에서 하는 거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점수를 너무 못 받아서 낙제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학고를 받습니다. 학사 경고가 괜히 있는 건 아니겠죠. 절강돼서 원칙적으로 총 3번의 학사 경고를 받았을 때 퇴학입니다. 예전에는 학사 경고 3번을 받으면 다음 학기엔 절대 안 그러겠다 막 이런 각서를 써서 한 번 면제권을 주긴 했는데 요즘은 얄짤이 없어요. 특히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기 때문에 수업에 제대로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허다해요. 온라인 강의를 틀어놓고 딴짓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알바를 한다든지 이래서 학고를 받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 근데 학사 경고는 1학년 때나 좀 걱정을 하시는 거고 유학생활을 여러분이 가셔서 착실하게 했다면 2학년 때쯤부터는 학사 경고를 받을 거 걱정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이 수업 점수가 높을지 낮을지
성적을 걱정하는 수준이 되어야 어느 정도 성적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전공, 특히 이공계열, 막 어디 공학과 이런 데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수업 통과만 해도 잘 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제 경험상 솔직히 이과보다는 문과 쪽, 막 전파학, 어디 영어, 막 어디 막 언어과 이런 데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문과 쪽은 1학년 때 말고는 학고를 걱정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열심히 하셔서 2학년 때는 성적이 잘 나오게끔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인프라인데 제가 설명하기 전에 선생님께 질문을 몇 개 미리 받았었잖아요. 학교 주변에 막 편의시설, 시내랑 가까운지 막 이런 거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성적 이야기를 했으니까 세 번째는 쉬어가는 의미에서 인프라 생활 관련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절강대 지진강 캠퍼스 유학생 기숙사를 크게 동취, 시취,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취는 2014년 완공된 유학생 기숙사 A동, B동이 있고 시취는 2018년 완공된 신축, C동, D동이 있습니다. 먼저 동취는 학교 수업 공실이 되게 가깝고 학교 후문 쪽에 먹거리 골목도 있고 여기랑 뭐 도보 5분 거리라서 밥 먹을 때 조금 편하고요. 또 카페거리라고 과제 기간 또는 시험 기간에 그냥 중국인 유학생 가릴 거 없이 다들 카페에서 밤새면서 공부하거든요. 그 카페들이 몰려 있는 곳도 바로 A동, B동 뒤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C동, D동은 바로 지신강 캠퍼스가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캠퍼스를 확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 확장한 구역이 바로 초입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수업 건물이 조금 많이 먼 편이고 아까 말씀드린 카페거리, 먹거리, 골목 이런 게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확장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학교의 모든 문들이 다 개방이 된다면 생활 반면에서는 시동 비동이 훨씬 좋을 거로 예상이 되고 또 시디동은 지금 1층에 스타벅스가 있고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시면 유학생이니까 유학생 사무실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실 거거든요. 그 유학생 사무실이 C동 바로 맞은편에 있어서 나중에 되게 편리하실 거예요. 지금 중국에 들어가 계시는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 유학생들이 C동에서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절강대를 여러분이 오시게 되면 캠퍼스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전기 스쿠터, 여기 그 PPT 네 번째 줄에 있는 띠엔동이라고 하는데 전기 스쿠터를 구매를 꼭 하셔야 할 텐데 이 띠엔동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숙사에서 한 10분 정도 띠엔동을 타고 가시면 대형 쇼핑몰이 하나 있어요. AB동, C동 둘 다. 그래서 거기서 뭐 외식도 하고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구경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5분 정도 가면 월마트라고 대형 엄청 큰 마트가 하나 있는데 그리고 사실 생활을 하시다 보면 생필품 사고 이런 거는 처음에나 그 마트를 가서 직접 보고 구매를 하지 지내시다 보면은 타오바오 있잖아요. 타오바오 온라인 쇼핑몰로 대부분 다 이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 외에 모든 유학생 기숙사에 뭐 학교 안에도 마트가 있고 학생 식당, 빨래방 이런 건 다 구비가 돼 있고 또 그리고 기숙사 치안도 걱정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치안은 아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일단 기숙사 모든 건물 1층에 경비 아저씨들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상주를 하시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고요. 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예 학교 캠퍼스 자체를 외부인이 그 허락이 없이 아예 못 들어와요. 그래서 치안 걱정을 하실 일이 없다는 게. 이제 기숙사 말고 학교 안에만 틀어박혀 있을 게 아니니까 밖에서 좀 놀러 다닐 만한 곳들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실 절강대 지진강 캠퍼스는 조금 외곽에 위치를 해 있어요. 좀 후비진 곳에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시내 번화가랑은 조금 먼 편입니다. 일단 성서의 대표 관광지 서호가 택시로 한 2, 30분 정도 걸리고 대중교통으로 한 50분 정도 걸려요. 성서는 사실 한국인이 그렇게 많이 없는 도시예요. 절강대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보기가 그렇게 좀 힘들기 때문에 따로 한인타운은 없습니다. 대신에 제일 가까운 게 학교 앞에 한식당이 모여 있는 곳이 하나 있어서 여기가 모든 모임의 장소, 모든 술자리의 장소가 됩니다. 아니면 성서울 청원공원 근처에도 하나 있긴 한데 거기는 너무 멀어서 거의 가지 않으니까 소개를 하진 않을 거고
그리고 이제 항저우 외에 다른 도시로 여행을 가고 싶다 하면 일단 기차가 가장 많이 다니는 항저우 동站, 여기 항저우 동역이 학교에서 한 3, 40분 정도 택시로 걸리고 거기서 기차를 타면 상하이 홍치하오역까지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상하이 당일치기 여행이 가능하고요. 저는 2, 3학년 때 대외 활동을 하면서 매주 주말마다 상하이를 갔었습니다. 가격은 편도로 한 2만 원? 그러니까 왕복 4만 원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상하이는 특히 홍추엔루라고 한인타운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한국 음식도 많이 먹고 한국 슈퍼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 과자라든지 뭐 한국 취사할 때 필요한 한국 고추장, 된장 이런 거 다 구매를 해오실 수 있습니다. 뭐 상하이 이외에도 닝보, 원저우, 수저우, 우정 막 이런 데도 가깝고 마음을 먹으면 그냥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딴 데 가셔도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다른 지역 여행은 딱히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키워드는 졸업인데요. 절강대에 대해 알아보실 때 절강대는 유학생들이 졸업을 하기 힘들다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겪어본 입장에서는 통계로만 봤을 때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17학번으로 이제 입학을 했을 때 저희 신문과 1학년 한국인 유학생이 총 80명 정도 있었어요. 정말 많았죠. 그리고 4학년이 돼서 졸업 논문을 쓸 때는 총 인원이 4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 인원이 1, 2, 3학년 동안 사라진 거예요. 그럼 졸업 논문을 쓰는 그 40명이 모두 한 방에 졸업 논문을 통과하게 되면 졸업률이 약 50% 정도 되겠죠? 입학 대비 인원. 물론 이번에 그 40명 중에서도 졸업 논문을 통과하지 못해서 또는 아직 못한 수업이 있어서 졸업을 못하고 5학년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50%보다 조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저희 학번에 비해서 그 아래 18, 19, 20 아이들은 아직 자퇴를 그렇게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졸업률 50%보다는 좀 높을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대체 왜 절강대는 이렇게 졸업이 어려울까? 맨 처음 이야기했듯이 비입시 대학이기 때문에 한국인 유학생 수준이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따라가기에 벅찬 중국어 실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개 1, 2학년 때 자퇴를 많이 합니다. 제대로 중국어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교에 왔으니까 놀고는 싶잖아요. 놀고 싶은데 수업은 어렵고 과제도 많고 시험도 많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힘들겠죠. 그래서 거기서 버티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버티지 못하고 도중에 나가는 빨리 발을 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절강대 하시면 다들 수학 걱정도 많이 하시던데 실제로 수학의 벽을 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학교 수학이다 보니까 난이도가 고등학교보다는 수업이 조금 수준이 올라오고 또 중국어로 돼 있어요. 수학만 봐도 어려운데 중국어로 수학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수포자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커리큘럼에 꼭 이수해야 하는 수학 수업을 통과하지 못하면 할 때까지 계속 들어서 졸업을 하셔야 합니다. 졸업이 어려운 그 이유로 졸업 논문도 꼽을 수 있는데 전 작년에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6개월 동안 졸업 논문을 썼었어요. 난이도가 막 미친 듯이 어려운 정도는 아니고 솔직히 4년 동안 학교 생활을 잘 했다면 졸업 논문이 까다롭고 귀찮기는 해도 맘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난이도입니다. 다만 절강대는 특히 졸업 논문이 다른 학교에 비해 조금 세부적인 절차가 많고 요구하는 수준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 한국 대학교의 한 석사 논문 그거보다는 조금 밑수준 하지만 학사보다는 높은 이렇게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정말 다른 거를 다 통과해놓고 졸업 논문 하나 떨어져서 5학년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십니다. 네, 다음 5번째 키워드는 취업인데요. 절강대를 나와서 취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셨더라고요. 일단 솔직히 말해서 비단 절강대뿐만 아니라 다른 중국 대학을 나와서 중국에 남아서 취직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특히 절강대는. 왜냐면 대부분 한국으로 돌아와서 취업 준비를 하시는데 왜냐면 일단 중국에 있으려면 비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학생 비자는 졸업을 하는 순간 거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발급이 힘들기 때문에 중국에 원래 같이 사는 가족이 있다든지
아니면 졸업을 하기 전에 이미 취직을 좋은데 해놔서 비자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든지 이런 이유로 머물 수 있는 게 아닌 이상 졸업 후에 취업 준비를 하면서 중국에 머무는 건 쉽지가 않아요. 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여행 비자가 아예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고 그럼 중국에서 취직을 하려면 1, 2, 3, 4학년 때 뭘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일단 저는 3, 4학년 때, 5학년 때 인턴을 하시기를 꼭 추천을 드려요. 저 사실 3학년 2학기 때까지 그 졸업에 필요한 모든 수업을 다 끝낸 상태였어요. 그래서 4학년 1학기가 텅 빈 상태라서 그때 인턴을 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3학년 2학기랑 4학년 1학기 때는 중국에 가지 못하고 한국에 있느라 그냥 한국에서 일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입학을 하시게 되면 꼭 중국으로 가셔서 5학년 때는 인턴을 하시길 바랍니다. 인턴하는 회사에서 정말 운이 좋으면 정규직 전환 대의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인턴 활동을 하다 보면은 여러 사회인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확실히 중국은 아직 관시가 있어요. 그 관시, 관계 문화가 아직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운 좋게 좋은 다리를 소개를 받아서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루트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아니면 정말 능력이 출중하셔서 그냥 본인이 원하는 기업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제 인턴을 하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한국은 지금 인턴을 금턴이라 하면서 인턴을 하려면 막 또 다른 인턴 경력이 필요하고 있는데 근데 중국은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학생회를 4년 동안 하면서 항저 한인상인회, 한상회 분들이나 아님 대한무역진흥위원회, 코트라 이런 데서 사회인 분들을 통해서 인턴 구인 공고를 정말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일단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솔직히 인턴 월급이 막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중국은. 보통 중국 기업이라면 월 3천위안, 한 50만 원 정도 하나로 그렇게 주는 게 흔한데 근데 물론 더 많이 주는 애도 있어요. 막 100만 원, 150만 원 주는 애도 있고 아예 한국 쪽으로 연결이 되면은 정말 많이 주면 180에서 한 300까지도 받을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인턴을 하는 거는 돈을 버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스펙을 쌓고 경험을 쌓는 목적이 더 우선이잖아요. 돈 짜다고 안 해? 사무실 멀다고 안 해? 또 고학년인데 아직 인턴을 할 만큼 자기가 중국어가 안 된다. 인턴을 할 만큼의 전공 지식이 없다. 이러면서 지원을 다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턴 기회는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 본인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못하는 거라서 여러분이 가시면 좀 확실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인턴의 기회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중국 말고 한국에서 취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일단 한국에서 취업하시려는 분들은 절강대가 중국에서 막 3위든 5위든 간에 그 네임벨 덕은 볼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중국 유학에 대해 잘 모르는 뭐 친구나 부모님한테 절강대를 아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모릅니다. 다들 많이 알아봤자 칭화대 국경대 정도지 당연히 절강대는 잘 모르고 심지어 상도가 어디 있는 도시인지도 몰라요. 오히려 대학교 이름에 북경이 들어가 있으면 북경이 중국의 수도니까 한국의 인서울 개념처럼 북경에 있는 대학은 다 좋은 진로만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기업 인사 담당자 분들도 솔직히 중국에 관련된 기업이나 중국 전담을 하는 그런 데가 아닌 이상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데가 아니면 대부분은 절강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막 중국의 몇 위권, 상위권, 메리트 그런 거는 기대를 안 하시는 거를 명심을 하시고 그럼 이제 이런 메리트도 없다면 정말 본인 실력과의 싸움이죠. 한국 대학생들은 정말 4점, 4점, 4.5점 만점에 4점대도 되게 많잖아요. 하지만 아까 말했듯 중국 대학에서 유학생이 4점대를 받는 건 손가락 안에 꼽는 일이기 때문에 또 3점대도 유지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학점 관리는 서류 탈락은 안 되게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보통 제가 들은 바로는 문과 정도라면은 3점대는 넘겨야 좀 이름이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은 서류 합격은 하고 아니면 이제 이공계는 2점대 중후반까지는 만들어 놔야 좀 서류 합격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완전 중국 전담, 중국계 기업 이런 데 아닌 이상은 아직은 한국은 영어가 기본입니다.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어는 옵션이에요. 아직까지는. 물론 직종에 따라서 영어가 아예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언어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중국어만 필요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웬만한 이름이 있는 기업들은 영어 토익 점수, 토스 점수 이런 게 아직 지원 자격이 아예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지원자들은 다 기본적으로 토익을 갖고 있는데 저만 없으면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영어도 그래서 포기하지 마셔야 하고 중국어는 당연히 중국 대학 나왔다 하려면 HSK 6급 이런 건 다 기본이고 아니면 뭐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 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중국 대학교를 나왔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회화 실력을 갖추셔야 되겠죠. 또 자기소개서에 그 녹일 경험도 필요합니다. 한국 대학생들은 어디 대기업 서포터즈, 세미나, 학회, 인턴 이런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중국 대학교를 다니면서 대외 활동을 쉽게 접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찾으면 또 있습니다. 일단 한국 기업이 진행하는 온라인 서포터즈 같은 건 중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당장 입학을 했어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서 중국을 가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중국을 가기 전에 한국에서 그 대외 활동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중국에서 영사관 같은 데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교내에서 진행하는 크고 작은 대회, 공모전 아니면 교내 근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찾아보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본인 진로에 맞춰서 내가 이 기업, 이 직종에 가려면 대충 어느 게 필요하겠다 미리 알아보시고 차근차근 로드맵을 잘 짜셔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취직을 하면서 저는 아무래도 항공업종을 가다 보니까 영어가 좀 많이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그 학교 다닐 때도 영어를 조금 봤었고 한국 오자마자 토익을 좀 매진을 해가지고 어, 좀 다행히 3개월 만에 900이 넘는 좋은 점수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예척 좀 계속 했었고 활동도 학교 다니면서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2, 3학년 때 막 상하이도 매주 왔다 갔다 하고 맨날 영상 편집하고 맨날 포토샵으로 뭐 만들고 해가지고 많은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녹일 경험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하셔야 그 대학교 생활이 끝난 다음에 취업까지 공백기가 길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우선 절강대 졸업생으로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또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 학교생활 팁 이런 것들을 드렸는데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따가 Q&A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쿵카님은 제가 카톡에 보니까 설치고 말하고 생각하고 되게 이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는 그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취업도 하고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고요.